자, 마지막 네 번째 발표자이십니다. 자공박물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윤희석 관장님을 모시고 보도자기 수집의 역사적 가치와 재조명에 대한 강연을 듣겠습니다. 윤지성님은 보도자기, 화폐, 고미술품, 석부작, 분재 등을 다양하게 수집해서 소장하고 계시는 박물관이더라고요. 다방면으로 대단하신 분이신데요. 큰 박수로 청해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수집가이자 감정가인 윤희석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 수집가는 좋게 이야기를 하면 장녀는 피부를 깨우는 예술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좀 이 나쁘게 이야기를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미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집에는 돈과 시간과 열정과 배짱과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한 점, 두 점 이렇게 모으다 보면 수집가가 되고 그 수집품이 쌓이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진품명품 이상문 교수님 밑에서 수집과 감정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마도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수업을 받으려고 서울 인사동까지 2년 동안 다녔습니다. 예. 물론 제가 죽으면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열정으로 가졌습니다. 현재 소장하고 있는 기물은 도자기 700점과 화폐 1000여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집 초기에는 가짜도 많이 구매하고 파손된 물건도 감쪽같이 쏘아서 구매도 하게 하였습니다. 하기야 바다에서 나오지 않는 한 육지에 있는 것은 수장되면 보통 다 깨져 있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이 조상들이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면은 자기가 사용하던 밥그릇을 보통 이렇게 묻어줍니다. 묻어주는데 묻을 때 중요한 거는 목을 날리고 이렇게 묻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도 이 도자기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래서 묻고 돌아서 갖고 묻은 것을 보면 힘이 깎아기 때문에 목을 잘라 갖고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을 하려면은 볼 줄 아는 안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수집을 하시다 보면은 가급적 아름답고 예술성이 있는 작품을 수집하는 게 좋습니다. 왜일까요? 값이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좋은 이쁘고 예술성이 있는 물건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은 옛날 무조건 오래된 것을 이렇게 찾으시는데 아무리 오래 가도 이쁘지 않으면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물을 볼 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첫 번째 진품, 이 진품과 재현품, 또 이렇게 현대작, 또 가품 이렇게 크게 4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진품은 땅에서 주도되는 이제 부장품과 바다에서 나오는 수장품과 또 대대로 내려오는 전세품이 있습니다. 재현품은 옛날 도자기를 재현한 것으로 주로 톡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재현품을 약품천이나 흙을 발라서 옛날 것같이 보이게 한 같은 그 자체가 가짜입니다. 가짜와 재현품의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 아시면 다음은 현대작이 있습니다. 현대작은 창작적인 도자기로 작가의 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신일성 오기장님과 신용균 사기장님 같은 분이 만드신 훌륭한 작품은 시대적 가치도 있고 세월이 가면 또 다른 시대의 문화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도자기나 옹기에는 기가 많이 나옵니다. 옹기나 도자기에 음식을 넣어두면 맛이 있는 이유가 기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물을 집에 한두 점씩 소장하시든지 장식을 하여 두시면은 애본도 막아주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도자기나 옹이에 소문신다고 하지만
산소가 들어가면 부패만 되지 속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짜가 있습니다. 이 가짜는 인위적으로 약품 처리를 하여 옛날 것 같이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도자기는 90% 이상이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중국 제품 동제품을 샀는데 기가 막히게 약품 처리로 부식을 시켜 깜빡 속았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전에도 제게 감정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중 고미술 감정은 감정서라고 하여 보았더니 말도 안 되는 가품이었습니다. 감정서의 감정가 10억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감정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절대로 이런 걸 보면 사시면 안 됩니다. 자, 맞습니까? 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감정 한국 미술 이래가지고 한중 고미술품 감정은 이렇게 했는데 높이가 47cm 발 항아리로 이렇게 조선백자 대호 진품 이래 놨습니다. 사실은 옛날 18세기에 발 항아리는 43cm 이상 되면은 43억이나 합니다. 여기에 44cm가 이래 나가면은 44억이 아니고 53억이 나갑니다. 여기서 또 다시 1cm가 더 붙으면은 64억.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47cm 같으면 70억에서 80억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10억이라 하면은 모든 사람이 혹하면서 보실 수 있는 이런 가격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정말 귀한 기물이 수면 위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고려백자 토각향로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핸드폰 가지고 쳐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이것이 역시 가짜라고 생각에 아주 분석했습니다. 모두가 가짜라고 하는데 수지가가 이상문 감정사에게 감정을 받고 이걸 얼마에 구매를 하였냐면 5억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5억에 구매를 해가지고 서울 전시장에 전시를 하고 있는데 삼성 미움 미술관 홍라희 과장님이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흥정을 했는데 이분이 얼마를 절약했겠습니까? 5억을 절약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게 한 4,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50억을 내놔요. 150억을 했는데 이 도자기는 원래가 고도자기는 금액이었습니다. 사는 사람이 정하는 그 순간부터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흥정을 해가지고 결국 얼마냐면 120억에 판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5억을 주고 사갖고 120을 받기 너무 고맙다고 판 사람이 돼갖고 5억을 더 주었다. 그는 사실 이분이 누구냐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이렇게 원우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재가 모든 것이 다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너무 안타까운 거는 터무니없이 가격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도자기는 없습니다. 심지어 가야, 신라토기 여러분들 생각할 때 굉장하게 비싸게 거래되는 가치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60만원, 70만원 이렇게 이게 얼마만큼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안타깝게도 이 중국 기물들은 접시 한 개에 글쎄 기미에서 보통 100억에서 200억, 400억까지 보통 기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정말로 참 이렇게 안타깝다가 이래 했는 이 나무 의자 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립군 이렇게 왜 의사들이 이렇게 딱 그 조합할 때 쓰는 의자 책상 꼭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쎄 경우에서 얼마나 하냐면 43억이나 겹했습니다. 이게 중국 기물들은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겠습니까? 국력입니다. 국력. 국력이 그만큼 강하니까 이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지만 뭐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있겠습니까만도 정말로 조상들 후손이 없듯이 문화재 없는 역사는 없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문화재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최고의 수지가인 강한소 전영필 선생님은 일제시대 3.1 운동이 끝나자마자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영국 수지가가 자기 나라에 가져가려고 하는 고리청자 10점을 그때 당시에 기아집 10채, 50채 값을 주고 우리나라 문화재를 지키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문화재를 우리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묻시는데 원래가 이 좋은 물건은 오동나무 상자 속에서 이렇게 보관하는 게 좋겠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장식용으로 또 문갑이나 이렇게 많이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갑이나 장식 위에 올려놓았을 때는 항상 이렇게 밑에 양면 테이프나 이런 걸 붙여서 밑에 놔두시면은 제가 여기도 있는 애점도 그렇게 해두는데 왜냐하면은 요즘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은 흔들면은 넘어지면 깨집니다. 그래서 뒤에 그렇게 보관하시면 좋겠고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보이지 않는 실도 다 묶어놨습니다. 정말 이게 저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가지고 온 기물 몇 점을 소개를 올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맨 중앙에 진품입니다. 용천 종로와 중간에 이렇게 매병이 있습니다. 매병. 용천 종로는 19세기 때의 기물입니다. 매병은 진품 명품에서 많이 나오실 겁니다. 요거는 15세기 때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병이 왜 이렇게 매병이라고 이렇게 하시는지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매병은 선화가 두 개가 있는데 요 매의 형체를 닮아 움츠러져 있는 매의 형체가 있다고 해서 매병이고 또 하나는 옛날 맨 처음에 만들고 매화꽃부터 꽂았다 해갖고 매병이라고 이렇게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개 배울 점은 고려시대 때도 매병, 이 매병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고려시대 때의 매병은 어깨가 넓고 밑에서 내려오면서 두둥실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의 초기에 와서는 이 매병이 이렇게 15세기 때 와서는 어깨는 이렇게 넓은데 밑에서는 확 좁아져서 이렇게 가는 것이 요것이 조선시대 때의 매병입니다. 그러면은 고려시대 때의 매병은 주로 남자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 때의 거는 이렇게 여자를 주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로 여기 분청 이게 구름문 접시인데 발인데 여기에 모양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정말로 그때 당시에 이 15세기 그러면 7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아름다운 모양을 여태 하면은 아마 피카소의 그림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갖고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세밀하게 참 정말로 도공들이 이렇게 문양을 잘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물이 중국 거라고 만약에 가정하면은 450억 정도 합니다. 이 자체가. 그런데 이거 비싼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물이기 때문에 몇천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곧 국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고래충자 봉황이라는 접시입니다. 얼마만큼 이쁩니까? 참 이러한 문화재들이 정말로 참 빛을 못 보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있다는 자체가 수지가로서는 항상 좀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유산은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 후손에게 좋은 문화가
역사적인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울산신문에서 취재기자를 위한 김기영입니다. 그 전에 이제 본 질문하기 전에 우리 오늘 여기 관람객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윤희석 우리 수집가께서는 이번 고도자기 고유물 수집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입문하신 지가? 수집을 하게 된 것은 한 20년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뭐 이 고도자기에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사실 했는 것이 아니고, 이 고도자기나 모든 기물들이라든지 수집한 이런 물건들은 요즘 수집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재도 있고, 수석도 있고, 도자기도 있고, 이렇게 마이타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 참 옛날에는 이 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이 나갔습니다. 지금은 좋아합니다. 젊은 분들이. 그래서 어느 날 이 도자기도 뭐 이제 젊은 사람은 귀신 나온다고. 그래서 몇 점을 저희인데 떠맡다시피 해는 것이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것이 정말로 괜히 참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한 점, 두 점 이렇게 모으게 되는데 모으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20년 동안 이제 고유물 수집을 예. 활동을 해오셨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수집을 하기 전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이나 생활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맨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정말로 이 수집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이 도자기를 한다든지 옛날 물건을 만지는 분들은요, 그 만지는 순간부터 살짝 미칩니다. 왜 미치느냐면은 그분이 화땡입니다. 그러면은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지금도 저 사람하고도 많이 밤이 되면은 매일 도망가는데 그 한 점 사기 위해서 밤새도록 유튜브를 봅니다. 보면은 한 5시간 보면 한 점 기가 걸릴까. 그리고 그 유튜브 속에서는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신품 가품을 이렇게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딱 뜯어내는 순간 가품이구나. 똑똑하다. 그런데 반품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본 야구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파는데 정말 재밌는 일은 옛날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재들은요 일본 다 가져왔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앞에 가져왔을 때는 이게 이제 신품으로 다 뭉쳐놨는데 그 후손들은 오래 시간이 나고 1대 2대가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구장 부산 같은 거 이거 뭐 집에 나가면 뭐겠냐 싶어갖고 이렇게 100만원, 200만원 팝니다. 그 야구에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물론 가자가 한 100개 같은 가자가 물론 98개가 있겠죠. 정말 그럴 줄 아는 사람은 보면은 그걸 찍었는데 요번에 저희 동기가 뭐 수업도 하고 한 게 통일시대 때의 금도 불상 270만 원 있었습니다. 그 시가로 지금 한 3억에서 5억 정도 합니다. 네, 그것도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도 우리 이상훈 우리 지금고 교수님께서 또 굉장하게 이게 보면은 아는 것 같지만 사진상으로 보면 100% 제품이라고 찍어가지고 40만 원, 얼마 전에도 4,100만 원 주고 2점을 찍었습니다. 딱 내리는 순간 가져다 버려. 이렇게 할 정도로 제품과 가품을 이렇게 도자기에서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 도자기에서 한 시간 관계상 할 수는 없고 이번에 이 질문하신 요소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네.
보도자기 작업을 하시고 난 후에 예. 자기 어떤 생활의 변화가 뭐였는지 예. 변화는 정말 딱 한 개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없다는 거. 돈이 하나가 한미가 변화는 없는데 돈이 없다는 것이 돈이 다 썩었잖아요. 그러면 통장을 보면은 왜 저걸 왜 샀지? 앞으로 죽어도 안 산다 하면 좋은 물건을 있으면요 또 눈이 뒤집어집니다. 안 사면 그래서 이제 약간 중독이라고 보면 그런데 또 사는 거 보고 그걸 보면요 또 손자 먹었다고 생각하면 그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게 변화가 그거는 다르더라고요. 고 도자기고 유물 수집가로서 좀 미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저는 최근에 저희를 말씀을 주시고 CG 그릇이나 찻잔을 수집하고 거래하는 게 좀 활발하거든요. 인터넷 당근이나 이런 데 보면 젊은 애들이 이제 빈치지 그릇을 서로 주고 받고 거래하고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 고유물 고 도자기 수입가로서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찻잔이고 이런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찻보다 이 수기가 있는 이런 정말 명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분들의 도자기를 구입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그 가치가 있는데 그냥 시중에 돈 이런 거 실질적으로 했으니까 경매장에 가고 딱 경매를 사면은 시중에서 모르고 15만 20만 원 주는 그 찻잔도 10,000원 하면 삽니다. 10,000원. 그러니까 그런 건 사지 마시고 정말 명장이나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시는 분들의 그런 제품을 상기하고 구매하면은 아마 나도 뒤에 봐도 아마 더 좋은 결과가 있고 차가해도 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오래 갈 아이가 있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강의를 해주신 윤희석 수집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울산 시협회 사무국장 이채율입니다. 네, 오늘 옹기 도자기 문화 심포지엄을 행사해 주신 정부도 너무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공박물관에 방문을 하고 감상을 했는데 그 많은 도자기를 수집한 자금력도 대단하지만 저거를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데 도자기는 이렇게 후손한테 물려줘도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해갖고 외국에서 물건을 사갖고 들어오죠. 들어올 때 100년이 넘은 도자기는 아무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가져올 때는 외국에 우리 문화재를 가지고 있다면 제재를 받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문화재가 외국으로는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일단 좀 탐나고 괜찮다 싶은 것은 세관에서 무조건 잡고 봅니다. 그 뒤에 100년이 안 됐으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지금 외국에 가면 좋은 도자기를 많이 사가오시는데 아마 그런 관계에 대해서 또 조심해가지고 하시고 옛날 우리 고도자기나 정말 고려시대 같은 이런 것이 이 영국이나 외국에 가면은 정말로 아까보다 들어들어갑니다. 왜? 후손들이 모르고 저 우리나라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팔아보자. 이래서 옛날에 중국 그 개발도를 하기가 그 경우에서 128억에 뭐 6만 조선 뉴스도 많이 나왔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외국에서 한국에서 구입해가지고 한국에서 감정을 받으면 세금도 안 내고 만약에 로또를 잡았으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